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의 최영동 파트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 시간에 그냥 슬쩍 좀 넘어갔었던, 좀 예고를 해드렸던 2차원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원지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그리고, 모든 이의 기대와는 다르게, 많은 분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주가에 대한 흐름들 자체가 현 구간에서는 어찌됐든 역별 구간의 초입에 좀 들어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향후 주가에 대한 흐름들 자체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굉장히 걱정 아닌 걱정을 하고 있고, 지금 시점에서는 좀 냉정하게 좀 바라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차전지의 문제가 뭘까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갈리는 게 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첫 번째로는 뭐가 있을까요? 투자 성향, 그러니까 투자 방법? 이 투자 성향에서의 갈림도 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 대 뭐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투자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모멘텀 투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상승하는 구간 동안에 노이즈가 많았어요. 상승하는 구간 동안 어떻게 보면은 적을 너무 많이 만들었다. 뭐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을 너무 많이 만들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요? 데이터?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승하는 기간 동안에 상승하는 구간 동안 엄청난 상승이 일어나는 동안 이 데이터의 수치가 계속 상향 조정됐고요. 뭐 항상 장밋빛 정만만을 가지고 주가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계속 올라가는 매수가 매수를 불러버리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뭐 주식의 특성상 뭐 다들 아시겠지만 주가는 분명히 정점은 있습니다. 정점은 있고요. 그리고 이 정점을 찍고 나서는 약간은 소강 상태 들어가는 구간도 당연히 나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산업이 성장 스토리를 쓰는 상한업이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다시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고점을 다시 돌파를 시키고 또 다시 한번 제2의 성장 구간을 만든 이후에 다시 또 한번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차익 매물들이 나오고요. 이 차익 매물들이 소화가 되고 나서 지속적인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준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상승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연속적인 상승 구간들이 나오면 너무 좋죠. 끊임없이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 너무 좋기는 하지만 뭐 항상 주가라는 것 자체는 추이, 추세 이런 개념들이 내포가 된 상태에서 주가에 대한 흐름들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과연 이 에코프로를 필두로 한 2차전지의 산업 구간들 자체가 1차적인 상승 흐름들, 그리고 흔히 지금 시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캐즘 구간, 이 구간 내에서 다시 한번 또 성장에 대한 스토리들을 써갈 수 있을지. 근데 과연 이 지점이 현재 보여주고 있는 주가 수준인 것이냐, 아니면 추가로 더 하락한 이후에 조금 더 낮은 시점에서 저점을 만들면서 다시 상승을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제 논의라고 해야 될까요? 논쟁이 상당히 좀 활발한 게 뭐 현재의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내 증시를 저는 장기 투자로 보지는 않습니다. 장기 투자로 보는 성향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장기 투자로 뭐 2030년까지 볼 거야, 2025년도까지 볼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의 생각하고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하시고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은 지금의 가장 큰 문제는 투자 심리입니다. 투자 심리. 투자 심리가 너무 안 좋아요. 투자 심리가 너무 안 좋습니다. 너무 안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뭐 제가 늘 이차전지를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이 너무 높다. 가격이 너무 높다. 가격이 너무 높다. 그리고 물론 작년도 2023년도 후반대서부터 이제 저가 전기차,
대한 필요성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늘 말씀드리는 논리 중에 근거가 될 수 있는 뭔가 이제 요건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얘기를 해드리는 게 대부분의 그러니까 차량의 전 세계 차량의 판매 대수를 보게 되면 이게 엔트리카죠, 엔트리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가형이라기보다는 쉽게 우리가 그냥 커머셜하게 접근을 할 수 있는 자동차의 판매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예. 흔히 이제 고가 차량이라든지 뭐 슈퍼카라든지 뭐 하이 엔드급 차량 뭐 이 부분들을 제외시키고 나서는 거의 대부분의 차량 자체가 이러한 이제 생활용 차량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가격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 있다는 얘기죠. 현재 전기차는. 전기차의 가격 자체는 분명히 내려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기차가 내려와야지만 어느 정도 이제 생활 속에 조금 더 높게, 생활 속에 조금 더 녹아들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한 가격의 하락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가격 하락과 더불어서 또 나와야 되는 것들이 이제 충전, 편의성, 이런 것도 좀 나와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제공이 되지 않는 선에서는 분명히 작년도 7월 달까지 보여줬던 이러한 상승 구간들은 굉장히 좀 급격하게 올라간 건 사실인 거죠. 급격한 상승은 사실이다. 그리고 너무 장밋빛 전망반을 가지고 대중의 매수세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뭐 데이터라는 것 자체가 시대는 변하거든요. 시간은 변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데이터도 수정이 돼야 돼요. 데이터도 수정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 기업의 실적에 영향을 주는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죠. 뭐 금리도 있을 거고요. 뭐 전반적인 산업의 매크로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전체적인 시장의 매크로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뭐 금리도 마찬가지겠죠. 요 안에 들어가는 거겠죠. 그리고 산업의 매크로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리튬 가격이 고점 찍었다가 계속 이제 하락으로 진행이 되는 구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모두 영향을 미치면서 계속적으로 데이터가 수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우리가 2025년도, 뭐 2026년도, 2027년도, 28년도, 29년도, 뭐 멀게는 30년도까지 계속 보고 있었던 장밋빛 전망만을 했었는데 이게 일시에 이러한 전반적인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자체가 하방으로 흘러버리니까 리튬 가격도 깨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중국에 대한 변수들, 그리고 유럽도 변수가 좀 있었죠. 뭔가 이제 신재생 차량에 대한 뭐 기한 연도 자체를 좀 그러니까 조금 좀 이렇게 지연을 시킨다던가.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뭐 물론 뭐 트럼프의 뭐 내가 당선이 되게 되면 뭐 첫날 보조금을 없애겠다. 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예. 이게 뭐 그러니까 이제 행정적으로 트럼프가 할 수 없는 거죠, 사실은. 예, 보조금을 바로 철폐하겠다. 뭐 그러니까 캔슬하겠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뭐 의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미국이 이렇게 느슨한 국가가 아닙니다. 예. 다만 이제 이러한 노이즈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투자 심리 자체에서는 영향이 좋지는 않죠. 왜? 어찌됐든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이 되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투자 심리 자체가 많이 꺾여 있는 건 사실이다. 그리고 투자 심리가 꺾여 있는 상태에서 실적적인 부분들도 별로 도움이 안 되죠. 작년도 4분기 대규모 적자, 그리고 매출액도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반전을 노릴 수 있는 구간들이 이번 1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시장의 눈높이를 맞춰주느냐. 그리고 시장의 눈높이를 맞춰줌과 동시에 뭐 2분기, 3분기, 4분기 역시 뭔가 시장에서 예측을 했었던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는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가 잡힌다라고 하게 되면은 주가는 또 빠르게 좀 탄력적으로 많이 빠져있는 구간들, 그리고 되살아난 투자 심리 자체가 반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주가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과연 저가 자동차의 보급의 필요성은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기아에서도 사업 전략을 얘기를 했었을 때 저가 전기차에 대한 확대 정책을 진행을 하겠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역시도 증가를 시키겠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전기차 시장에 대한 뭐 직접적인 뭔가 폭발적인 성장 스토리가 나오지 않으니 그 중간 단계인
하이브리드까지 병행을 하면서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전기차에 대한 뭔가 이제 보급 기간 자체가 좀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근데 이 하이브리드는 요 전기차로 넘어가기, EV로 넘어가기 위한 저는 완충작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완충작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충작용.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전기차로 바로 다이렉트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중간에 이렇게 중간 과정, 하이브리드 차를 경험을 함으로 인해서 EV의 뭐 편의성이라든지 편리성이라든지 제공을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충분히 전기차로 넘어갔었을 때 뭔가 좀 수월하게 넘어가는 뭔가 이제 브레이크 역할, 브레이크라기보다는 좀 스펀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정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이제 2차 전지 섹터에 있어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하루도 급해 죽겠는데 중간에 이런 것들이 걸려버리니까 약간은 좀 시간에 있어서 뒤로 이연되는, 지연되는 그런 효과가 있죠. 효과라기보다는 좀 안 좋죠.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저가차로 인해서 주가의 상승률 자체가 과거에 우리가 2023년도에 상반기에 겪었었던 이런 폭발적인 상승 흐름들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 라는 것들. 이것도 노이즈예요. 예, 이것도 노이즈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올라갔었던 부분들은 전기차에 대한 뭔가 생산량 자체는 막 늘어나려고 하는 그런 초기였는데 제대로 된 2차 전지를 만들어내는 기업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다고 되면 이게 소위 얘기하는 이제 슈퍼을, 슈퍼을의 관계였는데 만약에 저가차가 안착이 되고 뭔가 이제 공급에 대한 스토리들이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슈퍼을의 지위를 좀 놓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수익성에 있어서도 기존에는 정말 엄청나게 비싸게 팔았던 2차 전지가 좀 수익성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겠죠. 대신에 그건 있죠. Q가 상승을 하면서 P의 상승을 좀 상쇄를 시키는 그런 효과들이 좀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 어찌됐든 현재의 주가 대비 상승이 나올 가능성은 너무나 높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있지만 행여나 수익성에 있어서 조금 지치는 그림들을 좀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뭐 주가는 과거의 영광을 보여주기에는 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LFP죠, LFP. 예, LFP. 제가 항상 뭐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LFP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예, 저가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저가 전기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과연 NCM으로만 또는 NCM이 충분히 낮아지는 가격대를 보여준다고 하게 되면 당연히 NCM을 써야 되는 게 맞죠. 여러 가지 이제 뭐 거리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효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NCM이 가장 좋기는 한데, 근데 여기서 이제 관가를 하는 게 뭐냐면 요 이제 찬티 진영에서의 논리가 너무 이제 좀 맹목적인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NCM이 좋아요. 좋습니다. 뭐 기술력도 좋고, 기술력도 많이 필요하고. 그런데 뭐 최근에 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뭐 블레이드 2라든지 CATL 이런 것들이 이제 LFP 배터리 역시도 같은 기간 동안에 이 NCM의 기술 향상도 있지만 이 LFP에 대한 기술 향상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전기차가 본격화되는 요 시기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 리스크도 있어요. 과연 우리나라 기업만이 뭐 뛰어난 뭐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시장을 압도할 것이냐? 이거는 모른다는 얘기죠. 이거에 대한 변수도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LFP의 채택률 자체가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 LFP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 기업들이 한 80% 가량을 점유율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거의 뭐 80% 90% LFP.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뭐 저가형 자동차에 LFP가 채용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국내 뭔가 2차전지 섹터 자체도 이 LFP에 대한 뭐 기술 개발에 계속 지금 들어가고 있죠. 산업 뭐 생산도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상황을 조금 좀 너무 좀 관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현재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여러 가지 이제 차이나 기업에 대한 제재라든지 보호무역을 여러 가지로 이제 경계를 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뭐 동남아 지역은 상관없고요. 예, 중국 애들 치고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유럽 역시도 중국 애들이 나름대로 이제 선방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고 그나마 이제 건들지 못하는 애들이 이제 미국 쪽 요쪽인 건데 예,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미중 관계 자체가 뭐 좋아진다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제약으로 인해서 전기차 시장에 조건을 맞추다 보면은 사실은 가격 저항이거든요. 가격 저항을 어떻게 낮출 것인가. 순수하게 계속적으로 이제 보조금만 늘릴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아예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2차원지가 올라간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썩 좋은 평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 테슬라에 대한 부정이 되게 이 많은 안티들을 만들었죠.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부정 역시도 많은 안티들을 형성을 시킨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좋은 이야기들, 너무나 이제 장밋빛 전망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부분들, 뭐 이러한 부분들 역시도 주가라는 것 자체가 올라갔다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거고 다시 올라가는 거고 이런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산업도 성장을 하고 기업도 성장을 하는 건데 이것들을 너무 좀 관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뭐 물론 뭐 2020 뭐 5년도인가요? 6년도인가요? 이 날짜도 계속 지금 지연되고 있죠. 26년도, 뭐 27년도, 28년도, 29년도, 30년도. 근데 과연 이 기간 동안에 벌어지는 일들을 예측을 하고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뭐 산업이 커지는 거하고 기업의 주가가 상승을 하는 거는 또 별개일 수도 있어요. 이 기간 동안에 새로운 기업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는 우리나라가 뭐 NCM 계열에서 이제 탑 1을 찍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 이후에 나올 새로운 경쟁 상대라든지 그쵸? 여러 가지 이제 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측정이 돼가지고 장밋빛 전망만을 얘기를 하는 건지 이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뭐 능력이 안 되는 거겠죠. 뭐 연 단위로 예상을 못 하겠어요. 예, 연 단위로는 예상을 못 하겠습니다. 뭐 제가 엘빈 토플러도 아니고 예, 예상을 못 하겠습니다. 뭐 2023년, 2030년도에 뭐 어떻게 될 거야? 이걸 어떻게 예상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을 갖고 있고 확신을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기간만큼의 보상이 따르겠죠. 예, 보상이 따르겠죠. 그러니까 장투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오래 갖고 있는다고 해서 수익률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래요. 뭐 오래 주식 투자를 해보신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뭐 진짜 10년, 뭐 15년 전 이때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차화정이었습니다. 예, 차화정이었어요, 차화정. 이 중에서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잘 올라갔죠. 근데 화학주나 뭐 정유주나 그쵸? 예, 철강이나 조선이나 이 주가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빠져 있는지. 예, 예. 시대의 흐름들은 바뀌고요. 그 시대의 흐름들에 있어서 선도하는 국가들도 많아요, 여러분들. 선도하는 국가들도 이 산업을 그러니까 선도하는 국가들의 순위도 되게 많이 바뀝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산업을 뺏어 와서 뭔가 이제 성장을 했던 스토리들이 뭔가 이제 녹아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중국 애들도 마찬가지로 그 스토리 그대로 가거든요. 참 이게 아이러니해. 이게 역사의 반복인 것 같아요. 한중일 이 역사의 반복. 그렇죠. 이 세 국가가 진짜 이 좁은 이 아시아 지역에서 그냥 아주 그냥 서로 그냥 물고 아주 그냥 도돌이 펴니다. 예, 왔다 갔다 해요. 이런 변수들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연하게 장기 투자를 했었을 때의 성공률도 여러분들 테마주들에서 내가 성공하는 확률만큼 낮아요. 예. 근데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그냥 장기 투자를 통해서 성공했던 사례들만을 보기 때문에 야, 장기 투자가 뭔가 장밋빛 전망들만 있을 것 같고 엄청난 부를 쌓을 수 있는 매매법이라고 뭔가 이제 받아들이실 수도 있기는 한데 막상 데이터를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좀 어려운 투자 중에 하나가 장기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리스크를 내가 지고 싶지 않아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포트의 분산이거든요. 네, 포트의 분산. 그러니까 업종별의 분산이에요. 뭐 지금 2차전지 관련해가지고 뭐 소재, 양극재 뭐 이런 게 아니고 어차피 걔네들은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같은 방향이니까 그쵸. 2차전지 섹터 자체가 무너진다고 하게 되면 다른 종목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같은 방향이니까 이런 걸 말고 산업의 분산이 되게 중요하죠. 네, 그러면 리스크도 줄어들고 수익률도 제고할 수 있고. 흔히 뭐 여러 가지로 보면은 이제 피터 린치 명언들을 되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피터 린치가 얘기를 했던 대표적인 유행했던, 그러니까 뭔가 이제 시장에서 많이 널리 알려져 있는 단어들 보면 텐베거거든요. 텐베거. 이 텐베거가 이 어떤 개념이냐면요. 이 피터 린치는 펀드 매니저잖아요. 예, 펀드 매니저. 예, 엄청난 종목을 많이 갖고 있어요. 예. 이 모든 종목이 성공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펀드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 종목의 집합체잖아요. 그러니까 종목의 개별적인 수익률은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이 사람한테는. 펀드가 어느 정도 내가 좋은 종목들을 잘 선택을 해서 플러스 나는 거, 마이너스 나는 거, 플러스 나는 거, 마이너스 나는 거. 이거의 평균치가 플러스가 나서 뭐 몇십 년 동안 플러스를 내면서 이제 월가의 전설로 이제 은퇴를 하신 분인데, 이 텐베거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뭐냐면 내 종목이 다 빠지더라도 똘똘한 한두 종목이 100%, 200%, 300%, 400%, 뭐 1000% 이런 식으로 상승을 보여주게 되면 다른 마이너스 종목군들을 다 커버하고도 내 총 자산의 수익은 플러스가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피터 린치가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반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들으시더라도 이게 뭔가 이제 그걸 알고 계셔야 되겠죠. 오리진을. 네, 오리진을 좀 알고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저리 이야기들을 좀 뭐 기업 이외의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길게 제가 좀 했는데, 요거는 좀 참고를 해주시고, 그러면은 좀 본격적인 뭐 짤막짤막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에코프로가 이제 다음 주입니다. 예. 이제 언제냐? 그쵸? 이제 총선 전날이죠. 9일부터 이제 매매가 돼서 24일까지 매매 거래 일시정지가 됩니다. 5분의 1 액면 분할을 위해서. 과연 이 기간이 지나고 나서 유동성 공급이 진행이 되는 거니까, 예. 뭐 유동성 공급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뭐라고 해야 될까? 유동성이 좀 더 풍부해지게, 접근성이 좀 더 좋아지겠죠? 그게 이제 어떠한 변수로 작용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물론 이제 약간은 시장에서 관심을 늘릴 수 있는 이슈가 되긴 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 뭐 근본적인 투자 심리 자체가 회복이 되지 않고서는 약간은 좀 쉽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것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전히 그러니까 올해 2024년 들어와서 리튬의 선물 가격이 이제 조금씩 올라오긴 했어요. 그리고 이제 3월 달에 바닥권에서 이제 선물 가격이 좀 탕 치고 올라가면서 2차전지 전반적인 종목군들을 좀 끌어올리는 효과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이제 좀 뭐 이제 직전 저점까지는 내려가는 모습들은 아니긴 하지만 좀 본격적으로 좀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야지 2차전지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수요에 대한 기반으로 움직였다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가격적인 부분들이 좀 메리트가 발생을 하면서 움직인 그런 상황들이고, 이제 중국 증시, 중국의 경기 상황,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반등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의미가 좀 퇴색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여전히 작년도 말을 기점으로 쭉 이어져 왔던 선물 가격에 대한 바닥 부분들은 어느 정도 확인을 했다라는 부분들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그런 이슈로 좀 보이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에코프로 BM의, 그러니까 에코프로의 지금 실적인데요. 안 좋죠. 이게 보시게 되면 분기 실적도 너무 안 좋고요. 작년도 대비해서 매출에 영업이익이 지금 반토막 딱 나면서 이제 끝난 상황이니까 영업이익은 좀 올랐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인 거죠. 이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의 예상 실적 부분들이 일단은 분기 실적이 영업이익 한 17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단기 순이익은 한 81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플러스로 일단은 전환이 된다라는 부분들은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1분기에 충격을 좀 받은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면 이제 한 차례 정도 조금 더 레벨 다운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에 대한 하반기 평가들도 계속 지금 바뀌어요. 그러니까 올해 초만 하더라도 그래도 한 1분기, 2분기, 늦어도 2분기 정도에는 실적 저점을 만들어내고 하반기에는 전기차 시장이 조금 더 개선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쪽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계속 진행되는 이 시점에서 노이즈가 워낙 많다 보니까 하반기도 좀 쉽지 않다라는 의견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분기 실적에서 시장의 컨센 정도만 맞춰주더라도 단기 상승은 좀 보여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1분기에 대한 실적이 행여라도 시장의 컨센을 만들어주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까지 안 좋은 상황인 거야? 라고 인식을 해버리게 되면 이제 주가는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에코프로만 지금 여기 차트를 좀 보여드리는데, 이 에코프로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계단식 하락이 맞아요, 여러분들. 계단식 하락이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7만원대를 좀 돌파시키지 못했죠. 그러니까 올해 1월달, 2월달에 보여줬던 고점 자체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다시 내려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게 아마 실적 발표하기 전까지는 올라가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실적 발표하기 전까지는 올라가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보여줬던 저점 자체가 이제 48만원대? 그쵸? 47만 4천원, 48만원, 요 정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인데, 요 박스권까지에 대한, 하방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봐요. 단기간에는. 실적 발표 전까지는.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하는 순간에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위쪽으로 갈지 아래쪽으로 갈지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되게 많이 좀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외국인들에 대한 보유 비율을 좀 보시게 되면 역대급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역대급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17% 정도 지금 메인 보유 비율이 17%대까지 올라간 상황이어가지고 확실히 낮은 가격에서 매수가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여기서부터 사실은 이제 물량들이 좀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본격적으로 들어온 물량들 자체가 평단이 얼마 안 될 거예요. 외국인들이 과연 1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보유 비율을 좀 더 높일 것이냐, 아니면 그동안에 보유 비율을 높였던 물량들을 던질 것이냐, 이 부분들도 상당 부분 초미의 관심사가 좀 되겠죠. 그래서 에코프로는 2차전지를 바라보시는 분들, 초긍정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너무나 많고요. 또 그리고 안티도 많은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2차 전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입장으로 봤었을 때 선뜻 뭔가 이제 매수를 할 만한 뭔가 이제 산업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별로 이제 투심을 회복시킬 수 있을 만한 이슈들이 그렇게 크게 만들어지는 상황들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만약에 조금 더 내가 좀 공격적인 매수를 좀 해봐야 된다고 하게 되면 1분기 실적의 결과물들을 보고 나서 트레이딩에 접근을 하는 게 현 시점에서는 가장 좀 현명한 타이밍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가격에서 또 너무 좀 성급하게 매수를 하셔서 지금 약간은 좀 쉽지 않은 뭔가 상황들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다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1분기 실적을 좀 보시면서 판단을 좀 내리셔도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렇다고 해서 나는 2년 뒤, 3년 뒤 가져갈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제가 앞서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해드리긴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 산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을 한다라는 거는 그거는 저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별다른 코멘트들을 달지는 못하겠습니다. 각자의 영역이죠. 나는 장기 투자할 거야. 나는 2030년까지 끌고 갈 거야. 라고 하시겠다라고 이미 마음을 먹고 계시는 분들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잘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만 이제 트레이딩을 통해 가지고 내가 뭐 단기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모멘텀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모멘텀 플레이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매매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라는 것들을 얘기를 해드리는 시간으로 활용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조금 더 제가 좀 더 세게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예, 약간 좀 유하게 넘어가는 컨텐츠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뭐 전체 뭐 2차원지 그리고 전기차 시장에 대한 저의 생각을 요번 콘텐츠에 되게 길게 얘기했네. 30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집중이 되실려나 모르겠어. 예. 그래도 또 2차원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참고하셔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정도 생각하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2차원지 그리고 에코프로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뭔가 이제 투자 아이디어가 좀 있으면 또 바로바로 컨텐츠로 올려서 여러분들에게 저의 생각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오늘 이야기가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